8월 29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탈핵단체들이 한비도안전 1호기 열출력 급상승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동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공동업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물정책 최상위 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위의 권고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승촌보와 죽산보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데다 추가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서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심태상 환경부 물관리위원회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여론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는 맞서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더라도 농업이나 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종찬 광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자체도 좀 개선을 하고 야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고.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더라도 지역의 물관리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영산강 하구축도 마찬가지고 죽산보로 충분히 해결할 방안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산강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조선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의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와 직원들이 오늘 아침부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병원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선대병원 조합원 700여 명과 기독병원 조합원 300여 명이 조금 전 아침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 지부는 간호인력 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기독병원 지부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광주도심에서 외국인들끼리 다투다 20대 러시아인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러시아인 22살 A씨가 캄보디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다투다 이들 중 1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외국인 용의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탈핵단체들이 한비도안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호기 열출력 급상승 사고를 무자격자 조작과 운영 지침서 위반 등에 따른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내놓고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설비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한빛 1호기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오늘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상식에 맞게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백운광장 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새로운 교통체계와 우회도로를 만들고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 활성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주요 교통체증 구간인 광주 백운광장. 1989년 만들어질 당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상권을 분리하는 등 남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 이후에도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 백운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확충됩니다. 특히 진월동과 봉선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760m 길이의 터널을 뚫어 백운광장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으로 진입한 장병환 국회의원입니다. 분산시키기 위해서 봉선동 대화 아파트에서 서문대로로 관통하는 터널 및 도로 개설을 백운고가 철거 기간 동안 하수관로 개선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교통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는 경찰 등과 교통합의체를 만들고 공사도 병행 진행에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과 박갑수 광주시청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들을 완화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또 백운광장 주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대와 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기존 상인들과의 업종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심하고 또 면밀하게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어떤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대규모 전환점을 맞이한 광주 백운광장. 변화의 효과가 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공동업주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업주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51살 김모 씨 등 공동업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특히 의혹이 불거진 서구 조례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18의 참상을 취재해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이름을 딴 국제보도상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마련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세미나에서 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독재국가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도상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성재 조선대학교 교수도 한국이 독재 정권과 싸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가 된 나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갈등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촛불 이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존재하고 이 열망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통해서 이뤄내려는 또 문재인 정부의 바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최근에 이 조국 후보자를 그런데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봤을 때 또 적임자인가에 대한 논란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청문회가 시작되더라도 또 자격 논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청문회장에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우려도 또 생기는데요.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행보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또 할 것인가도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예상되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롯데 쇼핑 측에서 지난 2015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내 매장 시설 무단 재임대를 사과하는 뜻에서 사회 환원금을 내놓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13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4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된 상태인데 이런 막대한 규모의 사회 환원금이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강란 의원의 문제 제기인데요. 직접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 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콩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화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8월 오픈 예정. 062-942-0808.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밖으로 나올 때는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에는 많게는 100mm 이상,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는 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떨어지겠습니다. 광주는 27도, 목포는 28도 등으로 전국에서 27도에서 30도 사이에 머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곳곳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습 정체 구간인 무진대로는 상무 교차로 지점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광주여대 방향까지 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재로 서부 농수산물 도배시장에서 풍암 사거리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필요한 상태고요. 현재 신호등 고장으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인데요. 두암타운 사거리 지점 신호등 고장으로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서로는 운암 사거리에서 중해공원 3거리 방향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밀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사 구간도 있는데요. 우치로 우치공원에서 향토 4단 방향으로 3일 아파트 입구부터 2차로 막고 인도 보수하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아침 안개가 낀 구간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한동안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현 정권 들어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는 뜻에서 붙은 정치적 은어인데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 데스노트에 올릴지를 두고 결단을 또 내릴 시기가 정의당 내에서 다가오면서 정의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국 후보를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정의당을 직접 찾아와 소명도 했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 어떤 분위기들이 당내에서 이야기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의당 내 의견들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과 또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지금 정의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도 이 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차나 생각 차이들 때문에 지금 깨져 있고 그다음에 여러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정의당 내에서도 바라보는 것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가 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전체 사법개혁이란 과제와 후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좀 판단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에 따라서 네. 청문회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부터 대학교 입학에 특혜가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동생의 사모펀드, 그다음에 학원 문제 소유하고 있는 가족이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소명을 해봐야겠지만 네. 이제 딸의 논문이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 네. 하고 사모펀드 문제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합전 청문회 준비단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회상장이라든가 네. 또 SOC 관련 의혹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밝혀져야겠죠. 준비단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이해가 좀 되시던가요? 아니면 새로운 또 의구심, 의문점들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 일부는 의혹이 나름대로는 좀 됐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네. 모든 의혹을 뭐 다 소명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화 문제나 부동산 거래 관련 일정 정도 이제 소명된 측면이 있는데, 네. 여러모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명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문회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은 공통된 입장이신 거죠? 정의당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들은 좀 국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 즉 그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 등에서 어쩌면 정치 공세까지 대단히 파상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만큼 준비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법에 정해진 대로 8월 30일까지 원래는 하고 2일까지 그 보고서 채택을 해서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2일, 3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청문회는 분명히 열려야겠죠. 네. 그런데 이 청문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일부 이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리고 때로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 보이콧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좀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적하신 것이 대단히 저는 정확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명 이후에 자유한국당 등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물론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청문회를 자꾸 더 많이 잡고 뒤로 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는 정치적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은 정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셈법과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청문회를 뒤로 미뤄가고 보이콧 이야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니 청문회를 그렇게 주장했다 또 뭐 보이콧 이야기도 뭐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까지 법을 넘어서는 선까지 해서 이틀 동안 뭐 청문회 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청문회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 뭐 정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느닷없는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또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또 비리 의혹에 관해서 강제 수사,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분란과 논란들 또 새로운 뉴스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대표님?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일정은 잡혔지만 시작도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 여론이 높은데 전격적인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한당은 마치 때 맞춰서 뭐 조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 하면서 사퇴까지 촉구하고 이 문제를 정책 사안으로 네. 써먹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만큼 무엇보다 실질적 진실을 위한 신속한 수사에 기초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압수수색의 부분들 수사하는 것은 좋지만 이 시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는 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서 청문회를 계속 미루면서 흔들기라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신데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대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들이 실은 뭐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게 이미 지난 22일 그 질의를 여러 가지를 좀 보냈어요. 네. 소명해달라 해서 26일 날 저희 당에 찾아와서 준비단에서 소명을 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소명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추가 자료까지 요구해 나온 상황입니다만은 뭐 특히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전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적인 측면, 특히 법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진솔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좀 필요해 보인 것 같고요. 네. 딸 논문 문제나 사모펀드, 운동화원 등의 그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은 이미 뭐 나올 만큼 나오고, 일부는 후보자 스스로가 여러 가지로 그때 응대했습니다만, 결국 청문회에서 또 압수수색까지 뭐 들어간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철저히 좀 가려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들, 사법개혁이라는 대전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나무, 큰 산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파리나 그다음에 가지만 보는 그런 논쟁은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실제 후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가 그만큼 이렇게 또 상실감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또 거기에 소명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 판단을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겠죠.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 판결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 판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정말 그 촛불을 들었던 그런 정신은 실제로 이 사회를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바꿔가라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판단을 해서 실제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 분위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진실한 국민적 요구는 정확히 반영돼야 되고, 거기에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엄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기류가 솔직히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한 판단,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원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이 2차 경제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실질적으로 제외하고 행동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본의 또 추가 수출 규제 여부, 그리고 한국 수출에 이런 규제들이 미칠 영향일 텐데, 관련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 한마디로 한국으로의 또 수출기를 일본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걸로 읽히는데,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이 되는 그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통제하게 됐는데, 비민간 품목이라든지 뭐 전략 물자라든지 비전략 물자여도 이제 무기로 인정될 수 있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그 일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 또는 이제 특별 일괄 포괄 허가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전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캐치홀 통제 대상까지도 사실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까다롭게 된 군다. 그 일본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 개별 허가가 되고 있는 물건들 또는 이제는 국내에 이제 어떤 미사용, 일본 미생산으로 해서 영향이 적은 품목을 배제해서 한 159종 정도 이게 이제 집중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159 품목이 우리나라에 그 가장 민감하게 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대기업보다는 사실 중소기업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규제를 본다면은 일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ICP 기업, 그러니까 자율 수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이 있는데 자율 준수 기업으로 된다면은 사실 특별 일괄 포괄 허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규제 있기 전에 이제 일괄 포괄 수출 허가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자율준수 기업을 라이선스를 받았던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조금 계약을 많이 맺었거든요. 네. 근데 중소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던 일본 기업들은 이런 어떤 자율준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뭐 반도체와 관련된 또 2차 전지라든지 탄소섬유, 공작기계, 특히 그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제 통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규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로 걸리거든요. 원래는 일주일 이내였습니다.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출품들은 사실 이제 좀 막히게 된다. 이게 좀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출 자체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수출이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일본 내 수출들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서 일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팩트로 보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쪽에 의지하는 게 있죠. 레스토레 도포 장비가 이제 점유율이 98%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98% 정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인산도 95% 정도 의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그 일본 기업들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관광 산업이죠. 지금 뭐 아베 경제 보복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이게 부메랑처럼 일본 관광 산업은 좀 우리나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게 또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재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대의 어떤 말 그대로 수입 국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은 뭐 삼성전자가 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산 불산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제재를 찾았다, 품질 테스트를 마쳤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일본 업체도 사실 이 사실은 몰랐다라고 이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공급처를 우리가 다양하게 된다면은 일본 입장에서 수출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에 이제 아베 정권으로 갈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아베 정권은 좀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불매 운동이겠죠. 이게 사실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국민 정서 문제는요. 항상 일단은 경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문제를 항상 뛰어넘거든요. 이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오래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관이라든지 무역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본 기업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양날의 칼처럼 우리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본 자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사실 이거 백색 국가 어떤 배제 조치 때문에 서로 피해는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미국도 이제 그걸 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뭐 이미 아셨겠지만 옥수수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G7에 대한 오스케소를 시장에서는 야 옥수수랑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스케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측면,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측면이 약간 일본 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한미일 공조는 이제 공고하게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한미일 공조가 안 되면 뭐 지정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적으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대꾸를 안 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거와 문제 메시지를 확실히 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피해를 보는데도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일본 어떤 정부, 아베 총리가 이끄는 그 정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목리를 부리는 모습 안타까운데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도 지금 내놓고 대책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을 지금 크게 내놓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나라 정부가 어제였죠.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수출 규제 대응 확대 장관회의를 어제 열었죠. 거기에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R&D 연구에 5조 원 투자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한 어떤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게 3년 동안이거든요. 3년 동안 5조 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 부품 장비에 우리가 뭐 줄여서 소부장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취약한다는 면을 요번에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목격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5조 원을 투자하게 돼서 R&D 사업을 키우겠다. 이런 것은 꼭 일본만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적받아온 소재 부품에 대한 어떤 기술 투자가 이번 기회에 좀 이뤄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WTO 제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WTO 제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네. 네, 길게 더자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 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쟁 해결 절차가 이제 4개월 안에 끝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가장 일본이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방사능 수산물 문제 때문에 WTO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정치적인 화살이, 그러니까 국내적 비난이 아베 정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도 제소가 돼서 이번에도 WTO에서 불리한 입장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그 지탄과 국민들의 그 마음, 이거는 결국에는 아베 정권의 화살로 가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이게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낙연 총리가 WTO 제소에 대해서 준비해라. 이건 간다라고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굉장히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측면에서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 내의 롯데 대형마트 매장의 무단 재임대와 관련해서 롯데 쇼핑 측에서 사회 환원금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환원금은 위기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었지만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광주광역시 의회 김광란 의원 연결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네, 의원님, 당초에 롯데 쇼핑이 사회 환원금을 내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서구 월드컵 경기장에 롯데 쇼핑이 마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7년부터 여기에 무단 전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해왔던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6대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다시 사회로 환원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 중에 130억 원을 환원하기로 롯데쇼핑이 약속하면서 2016년에 광주시랑 협약을 통해서 기금을 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 롯데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무단 그 재임대는 없어진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바로 잡혔죠. 네, 그리고 지금 130억 원 정도를 지금 사회 환원금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다면 롯데 쇼핑 측에서 이 130억 원을 지금 다 내놓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단계를 거쳐서 잘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겁니까? 130억 원을 한꺼번에 내놓기로 한 건 아니고요. 네. 10년 동안 이 기금을 내기로 한 거여서 1년에 13억씩 내고 있고 현재 39억을 사회환원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롯데 측에서는 성실히 납부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환원금을 어디에 쓰기로 지금 계획은 돼 있었던 거죠? 2016년에 이 기금 돈을 어떻게 쓸 건가 민간의 청소년 단체들이나 또 시민사회, 시가 협약을 하면서 130억 중에 100억은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30억은 광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목적까지 어디에 쓸 것까지 다 결정이 되고 돈도 성실히 납부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환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환원금이 사실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점보다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문제를 좀 던져봐야 될 때라고 보는 건데요. 네. 최초에 130억 중에 100억은 위기청소년, 30억은 청년을 쓰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100억의 위기청소년들도 광주에서 보호관찰소 또 그리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이 1년에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호 체계가 필요한데 네네. 현재 계획은 그 청소년들이 나와서 다시 살 수 있는 단기에 살 수 있는 남자 청소년 보호시설 한 군데, 여자 청소년 보호시설 한 군데를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만 쓰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이외에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더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은 없는 채 지금 그때 이 시설 운영에만 쓰여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에서도 실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네. 주무부서가 여성가족 청소년 정책관에서 네. 청년 정책과로 부서가 이동하기도 하고 의회도 소관상임위원회가 작년에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였는데 올해 1월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시 행정에서도 원래 계획됐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새롭게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저희 의회 또한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어떻게 갈 건지 끌고 가는 누구도 전담 부서가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안 되겠구나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쓰이는 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맞죠. 청소년들이 재활하고 새로운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꼼꼼한 고민 속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시설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정해서 지원해 주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안 좋다고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게. 네네. 광주시에서 정말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광주시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뭐 시는 시 나름대로 애초에 계획이 시설 뭐 남자 단기 시설 하나, 여자 단기 시설 하나, 또 남자 단기 하나 오픈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니 이 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다. 협약에 의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맞긴 한데 그 이에 넘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네.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형식은 지키고 있을지 모르나 가장 그 형식은 결국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돈이 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그 위기 청소년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 굉장히 힘들게들 지내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제가 제안하는 것 또한 뭐 이들의 상담을이나 다양한 뭐 자립이나 지원을 해서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있으나 오히려 그보다 급하게 네.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보호관찰소 또 이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고민하는 뭐 경찰서 또 지역사회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실제로 이 기금이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기금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또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게 광주시가 현재까지 있는 기금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할 겸 이 돈이 앞으로 향후 더 유익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어쨌든 회의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잊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깨우쳐 주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광주시가 제대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입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 강진 작천면 노인회에서 강진군청을 직접 또 방문해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탁을 했네요. 네, 지난 21일에요. 작천면 노인회 회원들이 강진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홍 회장님과 이제 회원들이 그동안 모은 장학금 1,000만 원을 강진국민장학재단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일반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1,000만 원에 대한 장학기금 기탁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인회 회원분들이 한 20여 년간 이렇게 모아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역내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낸 돈은 이제 그 가치가 이제 뭐 100배 정도 달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면 수십억 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탁금은 작천면 노인회 회원분들이 148명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틈틈이 모은 돈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천면 노인회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이제 상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회원들이 이렇게 10,000원씩을 내서 그 회원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전달하는 금액이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나면 30-4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별도의 이제 장학기금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왔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들이 쌈짓돈을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후학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탁하는 부분 굉장히 좀 뿌듯하고 훈훈한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역 후학들을 위해서 별도의 장학기금 통장을 마련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이분들이 이제 1년에 연회비를 2만 원 정도씩 내세요, 회원분들이. 그럼 또 거기에서 조금 남은 돈을 거기에 또 보태서
지금까지 계속 한 20여 년간 모았던 돈을 이제 1,000만 원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기탁을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인의 분들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에 상당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자 그래가지고 작천 초등학교하고 작천 중학교 진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다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초등학생 1명 그리고 중학생 2명 해가지고 각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 장학금을 학생들 졸업식에 열리는 2월 달에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어르신들한테 뭐 많은 돈이 뭐 지원금이 됐다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런 걸 떠나서 몸소 이렇게 배품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귀감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홍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회장님께서 2012년도에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도와줬다. 근데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도 언젠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장학금 회원들 모두가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어서 이 장학기금이 좀 좋은 데 쓰이길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강진군민장학재단이 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 기부 문화가 잘 정착이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승옥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복지 수혜자들이 어르신들인데 또 그 받은 돈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책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린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의 분들의 마음을 잘 전달받아서 지역 인재 육성과 강진군 발전을 하는데 이제 더욱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강진군민장학재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지금 2억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작년이 모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올해는 그 이상이 돌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현재 장학금 누계의 금액은 163억 원 정도가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굉장히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국립공원공단이 월출산 국립공원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면서 신종과 미기록종 생물 15종을 발견했다는데 그 소식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국립공원공단에서 월출산하고 다도해 해상, 편산반도 등 이제 국립공원 세 곳을 자원 조사를 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신종과 미기록종 등 53종이 이제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이제 1991년도부터 국립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 생물의 분포, 서식 현황 등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세 곳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서 이제 강진하고 영암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월출산에서 신종 2종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종 13종 그리고 다도해 해상에서 뭐 신종 1종, 미기록종 23종 그리고 변산반도에서 신종 2종, 미기록종 6종이 각각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신종과 미기록종 합쳐서 처음 보는 어떤 그런 생태계 생물로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신종과 미기록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종이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말을 하는 거고요. 미기록종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생물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거둥균류의 신종에서 뭐 무당버섯과 버섯류, 젖버섯류, 뭐 그리고 눈물버섯과 뭐 두억먹물 버섯류, 뭐 그리고 애벌레 버섯과 뭐 애주름 버섯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곤충류에서는 뭐 맵시벌과 털털이 맵시벌류 그리고 벼룩전벌과 벼룩전벌류 등이 이번에 그 신종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기록종은 48종인데 여기는 거둥균류가 25종 그리고 진정거미류가 13종, 곤충류가 10종으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발견된 이제 53종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국내 학술지에 12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 생물종 목록에 이렇게 등재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를 하고 또 공원의 계획 그리고 공원의 정책 수립, 공원 연구 등을 기초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신종과 미기록종 결국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것은 신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미기록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남해상으로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으로도 오후에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은 28도, 대구와 광주는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은 전국이 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에 주의 구간이 있는데요. 설중로 1곡 3호 아파트에서 1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3호 아파트를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간판 설치하는 작업하고 있고요. 송암로는 송암 고가도로에서 송원대학교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4차 산업을 이끌 이 시대의 인재가 되고 싶다면 코딩을 배워라. 정보문화 협동조합을 만나라. 아이코딩과 국비 컴퓨터 교육, 그리고 로봇 기술, 병원 코디네이터 등 국가 등록 8개 자격증 운영. 정보문화 협동조합 1666-8801 1666-8801.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커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하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확 커진 만큼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 2배.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화순구와 가까운 하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이번 추석에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소식. 2019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물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 개그우먼 김부아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광주 전남 지역별 특산품이 함께합니다. 만여 개의 제품을 직접 보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경품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9월 13일 추석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물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 광주 MBC가 후원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